안녕하세요. 저는 신혼 첫날부터 경악스러운 경험을 한 것도 모자라 결혼 생활 내내 경악, 충격 그 자체의 생활을 하다 결혼 3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남편을 내쫓아버린 30대 여자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짧은 순간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도대체 어떤 사연으로 그렇게 빨리 결혼 생활을 접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의 만남은 운명과도 같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악연임이 분명했는데 그땐 바보같이 우리의 만남이 운명이 분명하다고 의심치 않았어요. 처음 남편을 만난 것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였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저에게 첫눈에 반했고 매일같이 가게를 찾아오다 저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저도 그런 남편이 마음에 들었던 터라 번호를 주게 되었고 저흰 연애까진 아니더라도 썸 정도는 타며 한동안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도 그러다 취업의 순간이 다가왔고 각자 바쁘니 자연스럽게 멀어져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그렇게 30대가 되었죠. 저는 원하던 회사에 입사를 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직업 특성상 거래처 미팅이 많았는데 거래처 미팅에서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다시 재회하게 된 저희는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흐지부지하게 끝났던 20대와는 달리 30대에 다시 만난 저흰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주변에서는 저희를 보고 운명 같은 만남이라고들 했었어요. 20대에 이어지지 않은 인연이 30대가 되어 다시 이어져 결혼까지 했으니까요. 저 역시 내심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남편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에게 운명 같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어요. 하지만 저희의 균열은 생각보다 더 빨리 찾아왔어요. 다른 날도 아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사건은 일어나고야 말았죠. 그날은 장시간 비행으로 인해 누적되었던 피로 때문에 늦잠을 자고 있던 아침이었어요. 단점에 빠져 있는데 주변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잠결에 침대를 더듬어 보니 남편은 옆에 있는데 소음이 자꾸만 들려오니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켜 남편을 깨웠어요. 주방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아무래도 밖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요. 남편은 그럴 리가 있냐며 밖으로 나갔고 문 밖에선 상상치도 못할 단어가 들려왔어요. 엄마! 그래요.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죠. 그 아침부터 시모가 저희 집에 있는지 이 모든 상황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애초에 어떻게 저희 집에 들어온 것인지 모든 것이 의문 가득한 상황이었죠. 두 사람의 화기애애한 대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전 일단 옷을 챙겨 입고 거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허겁지겁 밖으로 나온 저를 발견한 시모는 태연스럽게 식탁에 앉으라고 했고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다 차려진 밥상에 앉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제가 얼이 빠진 채로 가만히 앉아있으니 시모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군요. 아가, 많이 놀랐지? 그게 음식을 좀 해왔는데 혹시나 해서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눌러봤더니 문이 열리지 뭐니?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어. 그렇게 들어오고 보니 밥도 차려주고 싶고 해서 이렇게 아침 밥상 좀 차려봤어. 배고프지? 일단 먹으면서 이야기할까? 그래. 지훈아, 얼른 먹자. 우리 엄마 최고야. 그렇지 않아도 배고팠는데. 남편은 그저 시모 최고라며 히히거리고 있었고 저는 이 상황이 맞는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아무리 비밀번호가 같았더라도 어떻게 신혼집에 들어와서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자연스럽게 밥상을 차리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전 애써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제가 여전히 아무 반응도 하지 않자 시모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가, 네가 알아서 잘 해먹일 거지만
우리 아들은 내가 매일 집에서 이렇게 해먹여서 출근시켰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아들 아침 잘 부탁하마. 오늘은 너희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 음식 해먹을 겨를도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왔단다. 아무리 배달 음식 좋아졌다고 해도 집밥만한 게 없지 않니? 혹시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앞으론 연락하고 오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기분 나빠요 라는 말이 차마 안 나오더군요. 물론 시모의 행동이 잘못된 건 확실했지만 새 출발하는 첫날부터 괜한 언쟁 벌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힘드실 텐데 이렇게 음식 안 해오셔도 돼요. 저도 아침은 먹고 다녀서 아침 굶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연락은 꼭 하고 와주셨으면 해요. 오늘 도둑이라도 든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머님. 그래, 엄마. 나도 깜짝 놀랐다고. 그리고 아무리 아들 집이라고 해도 막 맘대로 문 열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 몰라? 나는 그렇다 쳐도 지훈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들어보니까 이런 일로 많이 싸운다고 하던데. 난 신혼부터 두 여자 사이에서 등 터지기 싫다고. 그래,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앞으론 꼭 연락하고 벨 누르고 올 테니까 얼른 밥부터 먹어. 시모는 계속해서 저에게 미안하다며 생각이 짧았다는 말을 하며 사과를 해왔어요. 거기에다 남편이 나서 제가 할 말을 대신해주니 황당하고 화가 난 마음도 조금 풀렸어요. 그리고 저렇게까지 사과를 해오니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시모 입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 말을 믿었던 것이었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모는 그 약속을 지키긴 했습니다. 정말 시모는 딱 연락만 하고 집으로 쳐들어와 저희의 신혼생활을 다 무시한 채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시간은 주로 아침 시간이나 퇴근 후 저녁 시간이었는데 시부와 주말 부부를 하던 시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느 날은 오늘 혼자 집에 있는데 유난히 외로워서 같이 밥이나 먹을까 해서 왔단다. 아들한테 연락했는데 이야기 들었지? 라는 핑계로 쳐들어왔고요. 또 어느 날은 아가, 오늘 한 반찬인데 유난히 맛있게 돼서 너희도 맛 좀 보라고 가지고 왔어. 아직 밥 먹기 전이지? 같이 밥을 먹고 가야겠다. 아참, 아들한테 미리 연락하고 온 거다. 라는 핑계를 대며 집에 자주 오가기 시작했어요. 꼭 핑계의 마지막엔 네가 시키는 대로 연락하고 왔으니 딴 말 못하겠지? 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정말 약이 슬슬 오르더라고요. 거기에다 더 미칠 지경인 건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만 연락을 한다는 점이었어요. 차라리 저에게도 한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못 오게 할 텐데 남편은 거짓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처럼 고지곧대로 시모에게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 시모를 오게 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참고 또 참던 전 결국 남편에게 말을 꺼내게 되었고 이런 문제일수록 차분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최대한 차분하게 남편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하려고 애썼어요. 여보, 나 진짜 이런 말까진 않으려고 했는데 어머님 이렇게 자주 오시는 거 불편해. 아침 저녁으로 오시는 건 좀 너무하시잖아. 나도 그렇긴 한데 엄마가 혼자 밥 먹기 싫다면서 울먹이시는데 나도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 지방에서 일하시느라 일주일에 한 번, 길면 2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 그동안 늘 엄마 혼자 집에 계신단 말이야. 당신 불편한 것도 잘 아는데 내 입장도 좀 그래. 여보, 난 당신이랑 결혼한 거지 어머님이랑 결혼한 게 아니야. 우리가 평일에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 빼고 아침 저녁밖에 없는데 그 시간마다 어머님이 와 계시면 내 기분은 어떻겠어? 이건 완전히 합가한 거나 마찬가지인 기분 아니겠어? 당신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난 그냥 엄마가 전화 와서 너무 외로워하시니까 그저 밥 한 끼 함께 먹는 거라고만 생각했어. 당신 나한테 많이 섭섭했겠네. 내가 미안. 그러면 내가 앞으로는 엄마 전화 오면 안 된다고 잘 둘러대 볼게. 대신 가끔씩 엄마 집에 내가 가서 밥 먹고 오는 건 괜찮지? 나 혼자 말이야. 그래,
알겠어. 그것까진 내가 뭐라 할 문제가 아니니까. 이해해줘서 고마워. 역시 대화해보기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저 혼자 끙끙거리고 있어봤자 해결되는 것도 없이 스트레스만 계속 받았을 텐데, 이렇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후 남편이 이야기를 잘하긴 했는지 시모가 찾아오는 일은 없었고, 대신 남편이 시댁으로 가는 일이 생겨났죠. 그때마다 남편은 나에게 미리 연락도 잘해줬고, 처음엔 밥만 먹고 돌아오니 시모가 우리 집으로 올 때보단 편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건 남편이 말한 그대로 가끔 있는 일이어야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지, 점점 잦아지기 시작하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들 그러하듯 남편과 함께 있고 싶어 한 결혼인데, 남편은 평일 저녁 시간 대부분을 시댁에서 보내다 오는 것도 모자라 어느 순간부턴 귀가 시간마저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전 늘 혼자였고요. 여보, 많이 늦었지? 미안해. 엄마가 이것저것 장볼 게 많다고 하는데 혼자 가게 할 순 없어서 같이 다녀오느라 늦었어. 나 진짜 될 수 있으면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너무한다. 일주일 내내 저녁 먹고 들어오는 건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평일에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어머님 외로우신 것도, 당신이 나 때문에 시댁에 가서 어머님이랑 시간 보내고 오는 것도 다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 그럼 나더러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도 힘들어. 당신은 당신대로 눈치 주고 엄마는 엄마대로 외롭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그렇게 말하면 당신도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지켜봐주면 안 돼? 우리 엄마가 한평생 이럴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런 식으로 말하니 저 역시 화가 나더라고요. 날카로워진 남편의 목소리만큼 저 역시 날이 선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을 하게 되었고, 좋게 시작한 대화는 점점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었어요. 괜찮아질 수 있게 당신도 거리를 둬야 할 거 아니야. 오라고 하면 무조건 가고 가라고 하면 무조건 가니까 어머님이 혼자 계신 걸 적응을 못 하시지. 이런 말까지 나도 하기 싫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활할 거면 나랑 왜 결혼까지 했어? 그냥 연애나 하지. 주말에만 만나서 시간 보내는 건 연애 때랑 다름이 없잖아. 아니, 연애 때가 더 자주 봤었네. 최소한 평일에 3번은 만나서 저녁도 먹으면서 시간 보냈으니까. 그땐 어머님 그 외로움을 어떻게 참으셨대? 내가 집에서 지낼 때랑 아예 나와서 사는 거랑 엄마가 심적으로 느끼는 정도가 다르잖아. 당신 정말 이 정도로 이해심이 없는 여자였어? 저 정도면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저에게 남편이 이해심을 운운하고 드니 너무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좀 더 언성을 높이게 되었고, 남편은 그런 제 목소리가 듣기 싫다는 듯 저를 외면해버리더군요. 이해심이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랑 어머님이 과한 거야. 당신이 내 입장 고려해서 어머님 댁에서 시간을 보내줬듯 나 역시 그런 당신 입장 고려해서 이때까지 참았던 거라고. 그런데 이건 정도가 심하잖아. 아예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은 지키면서 어머님 챙기란 말이야. 그만하자. 그만 싸우자고. 나도 충분히 피곤해. 앞으로 엄마 집에 안 갈 테니까 그러면 됐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을 해?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피곤해. 그만하자 좀. 나는 내 입장에선 최선을 다했다고. 그런데도 당신이 매번 이런 식으로 나 몰아세우는 거 나 힘들고 섭섭해. 때론 왜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화가 나기도 한다고. 당신이 그런데 나는 오죽하겠냐고. 우리 매번 어머님 때문에 계속 문제 생기고 어머님 때문에 싸우잖아. 우리 문제도 아닌 어머님 문제로 계속 싸우는데 내가 어머님이 좋게 보이겠어? 그래. 그러니까 당신 말대로 다 한다잖아. 우리 집에 오지도 못하게 했고 나도 큰일 아니면 엄마 집에 안 간다잖아. 그러니까 그만하자. 진짜 큰 싸움 되겠어. 남편은 저와 대화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보며 대화를 나눌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남편 역시 저를 위해 그렇게 행동했다고는 하지만 저 역시 그런 남편을 생각해 참고 또 참다가 이야기한 것이었기에
쉽사리 화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거기에다 자신과 시모의 행동이 전혀 과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을 보며 생각보다 제가 넘어야 할 산이 높고 험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어쩌면 이혼까지도 말이죠. 남편은 화가 난 것인지 오기를 부리는 것인지 정말 시댁에 가지 않고 집으로 바로 돌아와 저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전처럼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시시껄렁한 농담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느껴지는 미묘한 감정이 있었고 예전처럼 돌아가기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집으로 오지도 못하게 하고 시댁으로 가지도 않으니 시모가 회사 앞으로 저를 찾아오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회사까지 찾아왔나 싶어 시모가 기다리는 카페에 갔더니 잔뜩 화가 난 시모가 씩씩거리며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시모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시모는 그런 저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네가 우리 아들 우리 집에도 가지 말라고 했니? 가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일주일 내내 가는 건 너무하다는 말은 했어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하고 내 사이를 갈라놔? 네가 뭔데? 어머님, 그 사람 이제 어머님 아들만 되는 게 아니라 제 남편이기도 해요. 한 집의 가장이자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가정을 위해 노력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네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이었어. 내 아들이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부모하고 시간도 보낼 수 있는 일이지. 그걸 네가 뭔데 옳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난리야? 가끔 어머님 댁에서 밥도 먹고 시간 보내는 거면 저도 찬성이에요. 자식이 부모님하고 시간 보내고 효도하겠다는데 그걸 말리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제가 욕먹어 마땅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평일마다 남편은 시댁에 가서 밤늦게 나오고 저는 혼자 집에서 시간 보내다 자고. 이게 뭐예요? 저 이러려고 남편이랑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어머님도 이러시려고 아들 결혼시킨 거 아니시잖아요. 차마 인정하긴 싫었는지 시모는 제 말에 몸까지 부들부들 떨며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어찌나 힘을 주고 노려봤는지 눈에 핏줄이 다 서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저를 향한 삿대질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기도 했죠. 이게 이래도 끝까지 어른 가르치려고 들지? 너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네가 이딴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할지 그건 생각 안 해봤지? 애초에 원인 제공은 다 어머님이 하셔놓고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전 그저 남편이랑 잘 살아보겠다고 이러는 거잖아요. 매번 어머님 문제 때문에 싸우니까 적당한 거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한 건데 그거마저도 잘못한 건가요? 끝까지 입만 살아서 못하는 말이 없구나. 원인 제공을 내가 했다고? 내가 좋게 좋게 너희 집에 갔을 때 네가 내 아들 시켜서 오지 말란 말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상황까진 오지 않았을 것이다. 시댁으로 와서 밥상을 차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아들 집에 좀 가겠다는데 그것도 못 오게 하더니 이제는 내 아들까지 내 집에 못 오게 해? 이 고약한 것 같으니라고. 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발 아래 무릎 꿇고 싹싹 빌게 해줄 테니 그런 줄 알아.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왜 어머님 앞에 무릎까지 꿇고 빌어야 하나요? 전 그런 행동을 할 만큼 잘못한 것도 없고 앞으로 그런 잘못을 저지를 시간도 없게 어머님하고 거리 두고 살고 싶어요. 어머님도 제발 어머님 인생 좀 사세요. 어머님만 아니면 저희도 싸울 일이 전혀 없는데 매번 어머님 때문에 싸운다고요. 아님 저희가 정말 이혼이라도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시모는 제 얼굴에 물을 뿌려버리더군요. 전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어이가 없어 물을 닦아내며 헛웃음을 토해내고 있었고 그런 저를 향해 시모는 이렇게 소리쳤어요. 너 진짜 못하는 말이 없구나. 이혼?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내가 너 끝까지 붙들고 살면서 두고두고 괴롭혀줄 테니 각오해. 결국 내 발 아래 납작 엎드려서 울고불고 빌게 만들어줄 테니 각오하라고. 시모는 그렇게 자리를 떠버렸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했어요. 한참을 생각하던 저는
가게 측의 양해를 구해 CCTV 파일을 받았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시모가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죠. 오늘 어머님 회사에 찾아왔었어. 엄마가? 왜? 왜긴 왜야. 당신 못 만나게 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왔지. 다짜고짜 화내면서 나를 몹쓸 사람 만드는데 내가 기가 막혀서. 그래서? 많이 혼났어?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긴. 다 내 잘못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길래 이 모든 건 내 잘못이 아니라 어머님 잘못이라고 해줬지. 어머님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다고 나한테 그렇게까지 해. 에이,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해. 우리 엄마도 이리저리 속상하셔서 그랬겠지. 아들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아들이 집으로 오지도 않으니 오죽 서운하시겠어? 끝까지 시모 편에서 말하는 남편놈을 보며 전 결국 CCTV 녹화본을 남편에게 보여주었고 이게 뭐냐며 휴대전화를 받아든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주시하더군요. 나 오늘 이런 꼴까지 당했어. 어머님이 본인 발 아래 무릎 꿇고 빌게 만들어줄 거라고 하더라. 내가 이런 취급 받을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거야? 우리 이제 결혼한 지 고작 2개월째야. 신혼부부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오붓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왜 어머님은 당신을 못 뺏어가서 이 안달인 건데? 처음엔 오죽했으면 시모가 저를 찾아갔겠냐고 시모 편을 들던 남편놈도 영상을 보고 나선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랬겠죠. 영상에서 보이는 시모는 저에게 삿대질을 서슴없이 하는 것도 모자라 시종일관 저를 깔보는 행동에 심지어 물까지 뿌려버렸으니 남편도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나 오늘 진짜 당신하고 그만 살고 싶더라. 이런 취급까지 받아가면서까지 내가 결혼 생활을 왜 유지해야 하나 싶었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결정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혼은 말도 안 되지. 당신 말대로 우리 이제 2달밖에 안 됐어. 이제서야 알게 돼서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나도 이젠 정말 행동 똑바로 할게.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함부로 하지 않도록 내가 중간에서 잘 해결할게. 그러니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기회를 줘. 정말이지? 당신 믿어도 되는 거지? 그럼 나 믿어. 내가 진짜 잘해볼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린다면 더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남편은 저에게 더 잘하려고 애썼고 시모에겐 사과 한마디가 없었지만 연락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 사과를 대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결혼을 하고 처음 맞이하는 엄마의 생신이었는데 신혼집 구경도 제대로 시켜드릴 겸 저희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었어요. 전 반차를 쓰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 역시 반차를 쓰고 와 저를 돕기로 했죠. 그런데 음식을 하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어요. 여보, 어디야? 왜 안 와? 혹시 반차 쓰기 곤란한 상황인 거야? 아니, 반차는 썼는데 집에 가는 길에 엄마가 전화가 와서 잠시 엄마 집에 들렸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아직 못 가고 있어. 어? 상황이 좋지 않다니? 무슨 일인데? 어머님 다치셨어? 어? 그런 건 아닌데 일이 좀 있으신가 봐. 나도 대충 들어서 지금 뭐라고 설명하긴 그런데 도저히 당장 갈 상황이 아니야. 어떻게 하지? 당신 혼자 준비하려면 힘들 텐데. 지금 힘든 게 문제야? 난 괜찮으니까 천천히 일 보고 와. 엄마 생신은 신경 쓰지 말고. 큰일은 아니지? 모르겠어. 집안일이긴 한데 자세히 말은 안 하고 울기만 하시네.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진지해 보였고 그래서 전 그 상황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간 발길을 뚝 끊었던 시댁에 오죽 급한 일이 있었으면 다른 날도 아닌 엄마 생신에 저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갔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죠. 그렇게 남편의 상황을 이해하며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생생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잘했어 아들. 네가 그딴 옆했네 생일잔치에 왜 가? 그까지 생일이 뭐라고 내 아들을 오라가라. 전화는 끊겼지만 이까지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사실은 시댁에 아무 일도 없을 뿐더러 이 모든 게 시모가 남편을 붙잡고 놔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요. 시모도 시모였지만 남편에게 화가 더 나더라고요. 한두 살 먹은 아기도 아니고 어떻게 시모가 가지 말라 했다고 저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저를 농락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전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그렇다며 저녁에 친정으로 갈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며 약속을 미뤘어요. 그 후 시댁으로 찾아갔죠. 시댁은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서 길게 늘어진 복도식의 구조로 현관문과 창문이 줄지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때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던 계절이었던 터라 창문은 다 열려 있었고 그 때문에 벨을 누르기 전 듣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추악한 계획을 말이죠. 아들, 오랜만에 엄마 집에 오니까 좋지? 너무 좋다. 말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요즘 여러모로 힘들어. 왜? 네 마누라가 너 힘들게 해? 내가 이걸 그냥... 엄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엄마가 나서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 처음에 우리 집에 들락날락거릴 때도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됐어? 결국 집에도 못 오게 되고 나도 엄마 집 올 때마다 눈치 보게 되고. 이게 뭐야? 그러게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거야. 너한테 맡겼다간 언제 합가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랬지. 넌 엄마가 언제까지 이 구질구질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네 아빠는 맨날 일한다고 지방으로 돌고 너는 장가가 버리고. 엄마 외롭단 말이야. 내가 약속했잖아. 어떻게 해서든 엄마 모실 거라고. 일단 처가에서 해준 집이라 내가 무작정 엄마를 모실 상황이 못 된단 말이야. 괜히 집사람 기분 거슬리게 했다간 나까지 이혼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결혼 생활 짧으면 재산 분할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구슬려서 엄마 모셔오려고 했는데 엄마는 사고만 치고. 아니 그때 회사까진 왜 찾아간 거야? 그러다 진짜 나 이혼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땐 너무 화가 나서 그랬지. 버르장머리를 확 고쳐주고 싶어서 갔는데 말 대꾸하는 꼴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그랬어. 넌 그런 애랑 어떻게 사니? 그냥 참고 사는 거야. 이혼하면 그 좋은 집에서 나도 못 살지만 엄마도 못 살아. 그것뿐인 줄 알아? 요즘 우리 회사 집사람 회사랑 거래하고 있는 거 알지? 제법 큰 건이라 성공적으로 성사만 시키면 나한테도 좋다고. 그런데 혹시나 엄마 때문에 그 사람 입에서 이혼 이야기 나오면 나 회사 생활도 그냥 끝나는 거야. 그 거래에서 배제되면 진급은커녕 평생 사원으로 썩을 수도 있다고. 알겠어, 알겠다고. 엄마가 앞으로는 쥐 죽은 듯이 있을게. 들어보니 시모와 남편은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집에 합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더군요. 지금 사는 오래되고 허름한 집이 아닌 좋고 넓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 그딴 짓을 벌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정말 살고 있는 아파트만큼 구질구질한 이유였어요. 결혼을 할 당시 남편은 집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저는 그런 남편을 대신해 친정의 도움을 받아 30평대 신축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해 살게 된 것이었죠. 그런 제 집을 시모는 탐내고 있었던 것이었고 합가를 위해 그간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것이었습니다. 남편놈 역시 기가 막혔어요. 그간 저를 사랑해서가 아닌 자신의 진급을 위해서 시모와 어떻게 해서든 함께 살기 위해서 저에게 맞춰주고 참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더는 함께 살 이유도 참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놈이 감히 장모님 생일에 거짓말로 저를 속이고 시댁에서 희희낙낙거리는 것 자체로도 큰 농락을 당한 것 같아 몸이 떨려왔습니다. 전 바로 시댁으로 쳐들어갔고 잔뜩 흥분한 저를 본 시모와 남편은 많이 당황한 듯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이야? 장모님 생신은 어쩌고? 혹시 우리 집 걱정되어서 온 거야? 아닌 척 하더니 당신도 우리 집 걱정 많이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 아가? 우리 아가가 이렇게 내 걱정을 하는 줄은 또 몰랐네. 그러니까, 여보, 큰일은 아니고, 아니다, 큰일이긴 하다. 집에 돈 문제가 좀 생겨서 이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가 봐. 그래서 그 문제로 엄마가 속이 좀 상한 상태시고. 자세한 이야기는 집에 가서 하자. 남편은 그 짧은 순간에 합갈 핑곗거리를 떠올린 듯 저에게 슬슬 물밑 작업을 시작하더군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런 남편의 언행을 보니 정말 온몸에 소름이 다 돋아나더군요. 야, 집이 어려워? 돈 문제가 생겨? 웃기고 있네. 나 방금 두 사람이 하는 말 다 들었거든? 거짓말 좀 적당히 해, 소름이 끼치니까. 당신이랑 당신 엄마 계획대로는 되지 않을 테니 헛된 꿈 꾸지도 마. 저는 고함을 질러버렸고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저를 붙잡고 변명을 해보려고 애쓰기 시작했어요. 여보,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사실이 아니야. 다 오해라고. 사람 말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하는 건 잘 알지? 내 말 좀 천천히 들어봐. 오해? 뭐가 오해인데? 당신이 처음으로 당신 엄마랑 짜서 우리 집에 빌붙으려고 계획 세운 거? 그래서 당신 엄마가 날마다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나 괴롭힌 거? 아니면 이혼하면 당신이 우리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나는 것도 모자라 회사 진급도 물 건너가는 거? 도대체 뭐가 오해고 뭘 내가 더 들어야 한다는 건데? 그게 엄마를 우리 집에 살게 하고 싶었던 건 사실이야. 당신도 지금 보고 있다시피 우리 엄마가 사는 집 너무 낡았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도 편한 곳에서 모시고 싶었어. 당신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이 싫다고만 할 것 같아서 당신 잘 설득해서 모시려고 했어. 그리고 회사 일은 단순히 당신을 이용하겠다는 말은 아니었어. 그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뉘앙스가 돼버렸는데 그런 뜻은 아니었으니까 오해하지 말아줘. 그러니까 결론은 같잖아. 당신이 내 집에서 당신 엄마 모시려고 했고 회사 일 때문에 나랑 이혼 못한 거 그렇게 애둘러 좋게 이야기하면 팩트가 달라져? 당신이 뭐라고 좋게 포장하든 안타깝게도 난 들어야 할 말은 다 들었고 그 들은 말 중에 오해한 부분은 전혀 없어. 다 사실 있는 그대로 잘 알아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더 절망적일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말이야. 여보, 그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들어야 할 말은 다 들었는데 뭘 더 들어보란 말이야. 너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 나한테 잘 보여야 할 상황이면 최소한 오늘 같은 날엔 나한테 더 잘하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점수 따기 딱 좋은 날이잖아. 결혼하고 처음으로 만난 우리 엄마 생신. 그런데도 당신이 어디 있는지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는지를 봐. 고생은 하기 싫고 당신 원하는 건 다 가지고 싶고 그런 걸 보고 도둑놈 심보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날 네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려고 해? 그거 나 농락하는 거야, 알아? 아니야. 그런 뜻에서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제발 이렇게 화만 내지 말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난 진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왔어. 이런 상황인지는 와서 알았다고. 이거 놔. 난 더 이상 당신하고 할 말 없으니까.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바꿔보려 노력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뿌리치던 그 순간이었어요. 시댁 현관문이 열린다 싶더니 그 문으로 시부가 들어서더군요. 주말이면 시댁에 올라오던 시부는 때마침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밖에서 모든 상황을 들은 듯 화를 내며 두 사람을 쥐잡듯 잡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지은이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여보,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저 물건이 날 너무 무시하니까 화가 나서 그랬다고요. 무시당할 행동을 했으니 무시를 당하지. 그리고 너 오늘 네 장모님 생신이라는데 여기서 뭐해? 우리 집에 일이 생겼다고? 엄마 무릎 빼고 희희낙낙거리는 게 장모님 생신보다 더 중요한 일이야? 내가 네 엄마가 정신 못 차리면 너라도 중심 똑바로 잡으라고 했어, 안 했어? 시부는 두 사람을 향해 호통을 쳤고
남편은 벌벌 떨며 시부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는 그냥 엄마 화 좀 풀어주고 싶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네 엄마가 지금 화낼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지금 정녕 화를 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어찌 저리도 똑같을까? 다 됐으니까 두 사람 다 이 집에서 나가. 시부의 입에선 결국 나가라는 말이 나오고야 말았고 시모는 사색이 되어 손이 발이 되게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어디 갈 데가 있다고 이래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앞으로 애들 사는 거에 간섭하지도 않고 아들 집 욕심내지도 않을게요. 그저 쥐 죽은 듯이 살림만 하면서 살게요. 살림? 당신이 살림 사는 게 뭐가 있다고 살림을 산대? 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혼자 살면서 기껏해야 주말에 밥상 차려주는 거? 난 그런 뒷바라지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혼해. 그렇지 않아도 당신 생각 없이 사는 꼴 보기 싫어서 진작 이혼하고 싶었는데 하나 있는 아들 때문에 참고 살았더니 내 참, 그 어미의 그 아들이라고 보고 배울 것이 없어서 네 어미를 보고 배워? 아들이고 부인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 여보, 제발 이렇게 제가 빌게요. 나 진짜 갈 데도 없어요. 친정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정말 갈 데 없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어딜 가서 어떻게 살든 난 이제 상관없으니까 다 나가. 난 이제 내가 번 돈으로 두 사람 뒷바라지 할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며느라, 너도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랑 그만 갈라서거라. 시부는 화를 내며 이혼을 선포했고 저 역시 남편에게 그만 갈라서자고 해버렸어요. 우리 이제 이혼하자. 아니, 이혼할 것도 없어. 우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거 알지? 내 집에서 짐 다 빼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혼인신고 안 했어? 아, 몰랐구나. 나 혼인신고 안 했어. 신혼여행 돌아온 첫날부터 어머님이 그 난리를 피워준 덕분에 혼인신고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안 했는데 덕분에 이혼녀는 되지 않겠네? 전 애초에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었어요. 신혼 첫날부터 들이닥치는 시모를 보며 섣불리 혼인신고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시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혼인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보, 나랑 진짜 갈라설 거야?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당신도 방금 다 들었잖아. 나 우리 집에서도 쫓겨나고 당신마저 나 버리면 나 진짜 갈 데도 없어. 우리 엄마 모시고 살자는 말은 하지도 않을 테니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내가 더 잘할게. 우리 운명이라고 당신도 그랬잖아. 우리 좋았잖아. 운명? 운명이라고 했던 내 입을 때리고 싶은 심정이야. 우린 운명이 아니라 악연이야. 악연도 이런 악연이 또 없다고. 그러니까 제발 이제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이렇게 부탁 좀 하자. 그러면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건데 회사에는 한동안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나 이번 일에서 제외되면 정말 진급은 물 건너갈지도 몰라. 제발 사람 한 번만 살린다 치고 부탁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와중에 회사 걱정까지 하는 남편놈을 보며 정말 콧방귀가 다 나오더군요. 야, 이 와중에 그런 걱정까지 해? 너 진짜 나한텐 요만큼의 감정도 없었구나. 회사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그래, 굳이 내가 먼저 알리지는 않을게. 정말이지?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일에 지장되지 않게 열심히 할게. 대신 사람들이 물으면 그땐 숨김없이 다 말해줄 거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 입장에선 굳이 숨길 일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구경이나 잘해. 마음 각오도 좀 하고. 이 바닥 알지? 소문에 살고 소문에 죽는 거. 현명한 대응하길 바랄게. 그 순간 고개를 숙이고 있던 시모가 갑작스럽게 몸을 세운다 싶더니 저를 바라보며 고함을 질러댔어요. 네가 뭔데 내 아들 회사 일을 망쳐? 감히 네가 뭔데? 네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너 만약에 입만 뻥끗하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내 아들 회사 생활에 지장 생기면 네 회사 생활은 멀쩡할 줄 알아?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네 인생도 망쳐버릴 거라고. 시모는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쏘아보며 악담을 퍼부어대고 있었고 저 역시 그런 시모의 눈을 피하지 않으며 말을 했어요. 어머님도 좀 적당히 하세요. 제가 말했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머님이 뭘 어떻게 할 건데요? 전 어머님이 뭐라고 하든 겁 하나도 안 나요. 어머님이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면 저는 경찰에 신고할 거고요. 혹시나 또 찾아와서 이상한 짓을 해도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때껏 그나마 가족이니까 참아드린 거지. 이제 가족도 아닌데 또 제가 참을까 봐요? 그 순간 시모는 몸을 일으켜 저에게 달려왔고 그런 시모를 시부가 낚아채 그대로 집 밖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너도 당장 나가. 내 손으로 끌어내기 전에 당장 나가란 말이다. 시부의 호통에 남편 역시 시댁 밖으로 나갔고 두 사람은 시댁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싱글이 되었고 이런 저의 이야기는 회사에 소문이 쫙 나게 되었어요. 결혼 3개월 만에 찢어진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금세 소문이 나버렸고 발 없는 소문은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 남편 회사에도 소문이 나버렸죠. 그 덕에 전 남편은 우리 회사와 진행하던 모든 일에서 제외되어 버리고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진급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일에 마음이 상해버린 전 남편은 회사를 그만둬버렸고 그만두는 그날까지 저에게 연락이 와 험한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야, 나 회사 그만뒀다. 이제 속 편하냐? 한 사람 인생 망쳐놓으니까 속이 편해. 내 인생 망친 놈이 누군데 그딴 말을 나한테 해. 너 이런 전화까지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 정신머리론 앞으로 누굴 만나도 또 이혼이야. 아니, 애초에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마. 또 누구 인생 말아먹으려고 결혼을 해? 내가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너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두고 봐. 너보다 더 능력 좋은 여자 만나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 거니까. 개뿔도 없으면서 능력 좋은 여자를 바라는 거야? 아, 하나 가진 거 있네. 집도 절도 없는 구질구질한 네 엄마. 그래, 네 엄마 모시고 살면서 능력 좋은 여자 잘 찾아봐라. 그리고 나한테 다신 연락하지 마. 목소리만 들어도 구역질 나니까. 끝까지 전 남편은 회생 불가한 쓰레기였고 전 그런 쓰레기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들리는 소문엔 전 시부와 전 시모는 결국 이혼을 했고 땡전 한 푼 없이 전 시부에게 쫓겨나 겨우 살만한 집을 구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은 월세집을 구하고 남은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설치다 그 돈마저도 날려버리고 일용직을 하며 월세를 감당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후론 들리는 이야기는 없었고 그렇게 운명이라 믿었던 악연도 끝이 났습니다. 전 신혼집을 빼버리고 부모님의 집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처음 소식을 접한 부모님은 많이 놀라긴 했지만 저의 뜻을 존중해 주신다며 아니라고 생각되면 하루라도 일찍 갈라서는 것이 맞다며 저를 보듬어 주셨어요. 딸,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같이 살다가 헤어진 것뿐이야. 결혼식 올린 거? 그딴 것도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알겠지? 그저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천천히 잊어보자. 굳이 빨리 잊으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천천히 시간에 맡겨보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기억이 흐려지는 날이 올 거야. 엄마 아빠가 응원하고 뒤에서 너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 우리 딸은 그저 앞만 보면서 나아가. 알겠지? 엄마, 고마워. 내가 앞으로 진짜 행복하게 살게. 그래, 엄마 아빠는 그거면 돼.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다 돼. 엄마는 저를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런 엄마의 말씀대로 천천히 잊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회사 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한동안은 흥미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피곤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 누구도 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없답니다. 3개월의 결혼 생활 동안 경험한 바가 많아 결혼 생각은 없으나 연애는 가끔 하며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내 생활을 잘하며 연애도 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보려고요. 이로써 저의 사연이 끝이 났네요.
긴 사연 함께 해준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